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려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조기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왔고요. 외국계 기업에 입사해서 외국 국적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연애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을 약속했고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 먼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서 예정보다 일찍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남편은 업무의 특성상 본국에서 일하는 것이 소득이 많았거든요. 저도 남편을 따라갈까 생각도 했지만 타국에서 아이를 낳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 댁에서 지낸 뒤 출산했고요. 혼인신고부터 아이의 출생신고까지 모든 것을 저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 기간을 잘 보낸 뒤 아이와 함께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갔죠. 아무리 유학 생활을 했더라도 타국에서의 육아는 어렵기만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남편이 바빠서 얼굴을 보기도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몹시 외로웠던 저는 남편과 자주 다퉜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내 집에서 나가라 라고 하면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도 선임한 것 같던데 어쩌면 이혼소송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외국인 신분이고요.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갈지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고 저만 나와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한국에 와서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외국인이고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한국에서 소송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사연을 보니 사연자분은 한국인인데 배우자는 외국인입니다. 이혼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께서는 한국인이시고 배우자가 외국인이시고 또 현재 혼인 생활을 외국에서 하고 계시므로 사연자님이 만약에 이혼소송을 하시게 되면 국제이혼소송이 되겠습니다. 네. 이때 우리 대한민국의 법원에 이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국제재판 관할권이란 섭외 사건,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국가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할지의 문제입니다. 네. 국제사법 2조는 실질적 관련성을 근거로 국제재판 관할권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 관련성이요. 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 국제재판 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 이념에 따라서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서 그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이런 실질적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해야 할까요? 현재 사연자님께서 한국 국적자이시고 자녀도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서 대한민국 국적 또는 이중 국적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판례는 한국 국적자와 외국인 사이의 이혼소송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아서 우리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례에 비추어 보면
사연자분께서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출국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소송 당사자인 사연자분과 그리고 자녀가 한국 국적자이고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에 나와서 소송 진행하면 이제 실질적 이제 관련성이 있다고 보겠네요. 네. 근데 이제 사연자분의 남편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남편 상대로 소송 진행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사연자분께서 우리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의 외국 주소지로 이혼 소장 및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남편이 한국어를 하지 못하므로 그 남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장을 외국어로 번역한 번역 공증본까지 함께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남편의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 송달 등 다른 절차를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남편의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는 이제 남편이 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한국으로 입국하여 응소하거나 한국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응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 소송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거주했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해외 부동산일 것 같은데 이런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외국인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의 이혼 소송의 재판 관할이 인정돼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에 있어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요. 네.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사연자님의 기여를 입증한다면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우리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하는 것에는 좀 여러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렇죠. 남편이 보유한 재산의 규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현지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보고 남편의 재산이 해외에 있으면 해외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사연자분이 아이를 양육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외국에 있는 남편에게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네,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함께 친권자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외국 법원에서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법원에서 우선 이혼을 하고 친권자 양육자 지정을 받으신 후에 해외에서 양육비 청구를 따로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이 한국 국적자이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서 한국 법원에 소송 진행 가능할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남편이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이혼 소송은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남편의 외국 주소지로 이혼 소장 그리고 소송 서류를 송달해야 하고 그 소장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번역 공증본까지 첨부해서 송달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은 사연자분이 남편의 재산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유리하실지 아니면 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할지는 좀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박경래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연예계에 마약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죠. 얼마 전에는 서울의 몇몇 대학 캠퍼스에서 마약 구매를 권하는 광고물을 배포한 A씨가 경찰에 검거됐는데요.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씨는 지난달인 10월 20일경 건국대, 홍익대 등에서 액상 대마 판매를 광고하는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광고 명함을 배포한 후 사기 범행을 하려 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는데요. 마약 거래는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한다는 글만 게시하더라도 예비나 음모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 구매 광고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마약 구매자와 전달자, 전달책, 제조자는 또 물론 마약을 단순 소지만 했어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 범행을 하려고 했다라고 변명해도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유재하의 텅 빈 오늘 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싸늘한 눈빛으로 한마디 말도 없이 그대는 떠나가고 영문도 모르는 채 그곳에 한동안 서 있었네. 우두커니 그게 우리의 끝이었나. 사라지는 모습 바라볼 수밖에 없었나. 오늘 밤 그대 떠나고 쓸쓸한 오늘 밤 모두 흥겨울게 노래 부르며 춤추는데 나는 어이해 홀로 외로울까. 그대 없는 텅 빈 밤. 잊으려 애를 써도 한 가닥 미련이 나를 잡고 놓지 않네. 행여나 돌아올까. 서러운 눈물이 가득 고여 목이 메고 그게 우리의 끝이었나. 초라한 눈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나.